저는 애들한테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아빠입니다. 보통은 애들한테 니들 알 거 없어. 크면 다 알게 될 거야. 이러면서 정치나 뉴스에 관심 갖는 것을 좀 꺼리는 경우가 많죠. 일부러 정치 뉴스 쪽에 거리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어릴 때부터 정치에 대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들은 정치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뉴스에서 보도하는 것들처럼 직업 정치인들이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그들의 모습만을 보여주고 또 그들이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단편적인 모습만을 보고 그것만이 정치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에게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정치가 우리가 함께 잘 살기 위해 고민하고 결정하는 모든 과정, 그것이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들에게도 정치가 무엇인지 설명해 줄 때 제가 예시로 많이 드는 것이 바로 학교 앞 횡단보도 그리고 신호등입니다. 우리 애들이 다니는 학교 정문 바로 앞에도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등이 있고, 그래서 뭐 통학할 때도 물론이고 평소에도 많은 주민들이 이동을 하니까 보행 안전에 이제 매우 큰 역할을 하는 건데, 근데 그 도로나 횡단보도 신호등 같은 것이 많이 있으면 차량들이 지나다닐 때, 그러니까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약간 정치적인 이야기로 좀 도식화시켜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주택가 및 학교 주변 도로 안전이라는 사안이 있습니다. 차량이 다니는 도로를 건너야 하는 사람들과 아이들이 많다는 현황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건너야 한다는 당위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다녀야 한다는 또 하나의 해결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라고 하는 돈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최종적으로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라는 것을 설치를 하고, 도로가 좁은 것을 감안했을 때 신호의 변동 주기를 좀 짧게 해서 신호가 좀 빨리 바뀌도록 해서 보행자가 건널 수 있는 시간도 최소한 확보를 하고 난 뒤에 차량이 이동하는 데에서도 최대한 보장을 해주는 방법으로 결론이 나서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가 바로 학교 앞에 아직 초등학교 앞이다 보니까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약간 둔터까지 만드는 것까지도 된,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바로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애들도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바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겪는 문제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 방법을 찾고 모두가 따라야 하는 법이나 규칙을 만드는, 그런 약속을 정하는 모든 과정, 이게 바로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앞에 아이들의 안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호등을, 횡단보도를 어떤 식으로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한다면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바로 정치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 있으면 어디에서는 다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른뿐만 아니라 애들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든 뭐 유치원에서든 어디에서든 친구들끼리 모여서 무언가 하려고 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도 다 정치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애들한테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지금 어떠한 어려움, 문제점, 불편함이 있으면 그것을 찾는 것이, 문제 발견이 모든 것의 시작인데, 정치에 관심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재의 어떤 불편함이나 부당함에 대해서도 다 관심 갖지 마라, 뭐 어려움 같은 것도 관심 갖지 마, 그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창의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내 주변에 있는 것들도 관심을 갖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창의적인 생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창의적이지 못한 사고를 하는데 또 어떻게 현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고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현재와 미래에 가장 크게 요구된다고 하는 그런 창의성 그 자체는 이미 정치에 관심 가진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에서 대화와 협상의 능력도 키우지 못하게 됩니다. 문제인식을 같이 한다고 해서 해결 방법이나 과정도 모두가 같은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을 함께 나누면서 더 나은 결론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그 과정이 바로 협상이고 그 방법이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방법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경제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경쟁 회사와의 대결은 고사하고 아마 본인의 연봉 협상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게 뻔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현재의 법과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의 이익만 커질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법이라는 것도 점점 현재 법을 악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자신들에게만 유리하도록 계속 바꾸게 되겠죠. 학교에서는 부모님이 선생님에게 촌지를 많이 갖다 바치는 순서로 아이가 학교에서 모든 권리를 독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 성적은 당연하고 학교 생활의 모든 것을 부모가 학교에 내는 돈으로 모든 것이 정해진다. 그러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부모는 학교에 내는 돈 그 이상으로 사회의 다른 약자들에게서 뜯어내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배운 아이는 자기보다 약한 자를 짓밟고 뜯어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배우겠죠. 아이가 돈의 힘으로 다른 학생들을 계속 자기 하수인으로 부리는 그런 것만 하려고 하겠죠. 지금 40, 50대인 사람들은 예전 학교에서 다 이런 경험했잖아요. 선생님이 촌지를 받지 않거나 애들에게 관심 가지면서 상담을 잘해주거나 열심히 가르치려고 한다. 그러면 해고를 당했던 시절을 지금 40, 50대는 겪었잖아요. 다시 그 시절이 뭐 그렇게 좋았다면 모르겠지만 그 시절이 좋아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그 시절을 그대로 다시 되물려 주고 싶다. 저는 그 생각에는 좀 완전히 좀 반대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라면 그냥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뭐 딱 할 말은 없네요. 어쨌든 결국 지금 현재 누군가를 힘으로 억압하고 누르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진 것을 빼앗아 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치 무관심을 주장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매우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런 위치에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사회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어서 지금처럼 남삥 뜯고 사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치에 무관심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사는 것을 추천할 뿐이죠. 뭐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지만 진짜 자본주의자들, 워렌 버핏 같은 그 사람들이 왜 자기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지 이유를 아는 똑똑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사회 환원에서 사람들이 같이 잘 살아야 결국은 자신의 이익이 더 커진다는 것을 진짜 자본주의자인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 사회 환원 봉사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남을 괴롭히고 삥 뜯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면 정치에 관심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갖고 대화를 통해서 협상하는 능력을 키워가지고 정의롭게 잘 사는 아이로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죠. 그냥 멍청하게 정치에 관심 가지면 안 돼. 정치는 나쁜 거야.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냥 지금 내가
받고 있는 부당함이나 억울함이나 어려움 그대로가 아닌 그보다 훨씬 더 증폭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려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